이 책은 31년 동안 취재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작은 현대사를 에세이 형태로 꾸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경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신문하고 방송뿐만 아니라 기자, 컬럼니스트, PD, 앵커를 각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적어놨던 거, 취재했던 내용을 책 한 권으로 묶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그냥 듣기에는, 타자가 듣기에는 어떤 그 명제나 법칙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의 그냥 취재할 때 자기암시라고 할까요? 해야 한다,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똑바로 또는 깊게 보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곳곳에 탐사 금원을 배치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독자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성공적인 탐사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구현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재밌어서 만든 말이 아니고요. 탐사 보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깊고 복잡하고 길게 가게 됩니다. 그것을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재밌게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짧은 뉴스는 재미없게 꾸며도 되는데 탐사보도의 경우에는 재미있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꼭 뉴스를 소설처럼 쓰는 게 좋습니다. 저는 탐사보도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스토리의 중요성, 기승전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개연성이라든가 인물의 특성까지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썼던 저희 그 책에 인용되는 것 중에서 누게리병 환자 박승일 시편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게리병 환자입니다. 농구인이었고요. 몸이 완전히 굳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안구 근육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를 돌릴 수 있는 근육만 남아있던 거죠. 그런데 안구 마우스라는 특수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메일을,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6개월 동안을 아주 짧은 500자, 600자 정도의 메일을 주고받아서 그걸 가지고 탐사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내보냈다가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맥락 속에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대상을 받았는데요. 문체와 관련돼서 한국대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소설로 뭔가를 식으로 전달했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영향을 받고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사도문을 하게 됐습니다. 팩트는 진실을 구성하는 고리여야 한다. 이런 금어는 어떤 얘기에서 나왔냐면 단순한 팩트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탐사보도는 뭐냐면 팩트 너머를 봐야 됩니다. 단순 팩트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객관주의적 보도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 팩트만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진실하고 멀어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사는 팩트는 중요하지만 팩트 너머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팩트는 진실을 구성하는 하나의 벽돌이나 하나의 블록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보면 신군부의 입장을 전달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레기라는 또 기레기의 시초가 됐죠, 시초가. 근데 신군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탐사보도는 팩트를 넘어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기자들이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진실을 구현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발표되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서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이 어떤 진실을 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하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어린이 그 황산 테러 사건은 바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런 범죄에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필요한가라는 첫 번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 바로 86년, 87년도에 시작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굉장히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늙어버린 몽따주. 그 당시에 1980년대 후반부,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범인의 몽따주가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스포트라이트에서 그 부분을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갖고 지금 이 몽따주가 지금 30년 후에 어떤 얼굴이 돼 있을까라고 그걸 추정해내서 몽따주를 재현해냈죠. 새로운 몽따주를. 그런데 인쇄하는 도중에 유력한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죠. 우리 같이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추가로 그 용의자에 대한 얘기, 또 용의자가 어떻게 체포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죠.